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실적의 부진 여파가 계속해서 시장을 혼조로 만들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원래 예상했던 2.3%보다 웃돈 2.6%를 기록을 하면서 두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가중평균 GDP 물가지수가 4.1% 오르는 데 그쳐서 시장 예상치 5.3%를 밑돌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309까지 떨어졌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3.911까지 하락하며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혼조가 나왔냐? 빅테크의 실적 부진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메타의 실적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의 실적 역시도 3분기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수치가 보여졌고요. 그리고 4분기 매출액 예상치 역시도 원래 예상했던 1,551억 달러를 하회하는 1,400에서 1,480달러를 제시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점도 낮아졌고 현재 실적도 낮춰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클라우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특히나 이제 기대를 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역시도 목표치를 낮출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나스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애플은 애플인가요? 애플은 장 마감 이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의 3분기 매출액은 901억 5천만 달러로 전망치 889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29달러로 예상치 1.2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엮여 들어갈 수 있는 이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수치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호재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89.08달러로 플러스 1.3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긴급 속보, 3분기 GDP가 2.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들어 첫 번째 플러스 성장이 보여지게 되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야, 인플레 이거 잘하면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뭐다?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일단 GDP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몇몇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덩어리가 큰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자 수 역시도 약간이나마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21만 7천 명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아직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월 캔자스 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7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였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연준의 속도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12월만 얘기를 했던 50bp에 대한 가능성이 11월까지도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의 기준에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11%대로 확대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12월 달은 이 50bp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이 유럽 중앙은행이 75bp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리가르드 총리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뭐 정책 정상화는 안 끝났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시장에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나 시사 요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후속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스탠스를 바꿔 나가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꾸준하게 미국에 이 러브콜을 보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좀 완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전 세계 금융 안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에 일단 과연 미국이 계속 때리더라도 중국에서 완화의 손길을 계속 내밀 수 있을지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전쟁을 끝내려는 생각이 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중에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을 딱 꼬집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실 거예요. 러시아랑 한국이랑 뭔 상관이냐? 응?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도 공장이 있고 러시아에 많이 팔았다라고는 하겠지만 전 세계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 러시아 쪽의 매출 그 줄어들어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수입을 해오는 원자재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유럽 쪽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관계가 끊긴다. 가스 사오긴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못 사오면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사와야 돼요. 그러면 국제 이 비싼 가격의 가스 가격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유럽 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가스는 여러분 주인이 다 있습니다. 계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추가 상승분에 대한 가스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러시아가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닌데 이 국제 정치는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들이 많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타격을 입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 부분 좀 꼽아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후속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빅테크 시총 1년 만에 4천조 증발, 메타는 25% 폭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부진, 4분기 가이던스에 시간에 18% 폭락을 했다. 자,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특히나 클라우드의 부진은 이 아마존만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3%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글의 클라우드 역시 안 좋을 것이고 이외에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 역시도 어느 정도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역시 애플은 애플,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애플 관련주만큼은 비교적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레딧 스위스발 악재였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5조 7천억의 자본 조달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은행발 리스크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은행의 예대율 완화로 이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연결을 시켜줄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우리 이 부분은 주목을 하면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P에서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23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교적 아태 지역이 인플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조업적인 부분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한국은 아태 지역이죠. 여기에 밸류체인에 엮여가지고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공수표일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3분기 실적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12월 4분기 예, 이제 배당을 노리는 이 배당 헌터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넣기 시작을 할 겁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저점 매수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 봤을 때 최소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조선 쪽도 뭐 후판 가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야, 드디어 조선 쪽도 흑자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길었죠. 막 수주가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데, 수익은 못 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흑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하청업체들에도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시작할 테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한국의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치킨 게임을 걸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 일단 하이닉스랑 삼성 조금 이건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율이 좋으면은 삼성은 계속해서 이 가격을 낮추든가 해가지고 이 경쟁자를 죽이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과거에도 치킨 게임으로 경쟁자를 고사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그를 통해서 성장을 했던 기업이니까요. 이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회사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통영 에코파워에서 수요 예측 전량 미매각 요액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 시장에 이 현금 확보를 이제 원하는 기업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국내 건설 수출 내년 큰 폭의 하락 전망,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 역시도 예, 해외 쪽에 특히나 중동 지금 현금 많잖아요. 그쪽에 판매로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뉴스랑 안 좋은 뉴스들 한번 싹 훑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장 시작 전에 이러한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하는 내용들까지 해서 같이 좋은 정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쌍바닥 딱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잘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차트 그리고 수급의 분석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지 에너빌리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자면 자, 두산은 그동안 사우디랑 참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사우디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자, 이번에 또 담수화 플랜트의 사업 자금을 조달 성공하면서 다음번 담수화 플랜트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짓고 끝날까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니 뭐니 하면서 굉장한 인구 밀집을 만들 수 있는 지역들도 생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산 입장에서는 뭐 그쪽의 전력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 플랜트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순위로 꼽힐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가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해지면은 지금 중동이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산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를 지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진짜 돈 되는 지역이니까 우리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재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하게 안 나왔었는데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했다. 가나 소형 원전 SMR을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한국이 끼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부품을 누가 납품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한다. 뭐 일본도 끼어들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본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두산이 탑티어 중에 하나예요. 쉽게 끼어들지 못할 것이고 두산은 어떻게든 지키면서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뭐다? 미중 간의 이 원전 동맹에다가 두산은 협력사로 다른 곳에 꾸준하게 참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하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유럽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동에다가 아프리카까지 봐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러다가 이제 남미도 한번 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에너빌리티? 야, 이거 뭔가 지금 입질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어제에 이어서 그저께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슬그머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몇 번 더 이어주게 된다면 이 수급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수급이 계속 연결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자, 그 다음엔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지라인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금 멀어졌지만 주봉과 월봉 사이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라인들 240주선과 60개월선 요걸 보시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이번 달도 끝나다 보니까 새롭게 생기거든요. 그때도 아래에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편하게 보시자.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 21선 돌파 이후에 61선까지 상승하는 그림. 이거 쌍바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뚫고 자리 잡는 순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상 돌파를 시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뭐 그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적인 부분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럽만 이야기를 했는데 중동은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하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지지라인 계속해서 새롭게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아까 봤던 주봉과 월봉의 긍정적인 모습 계속 보여준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돌파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은 우리 일단 61선까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정리를 쫙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일단 좀 비교적 이전보다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쭉 올라갔을 때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 항상 부탁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금요일 끝나가는데 자, 좋은 하루 되셨고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